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이렇게 NBA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좀 쉬자. 네, 오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시카고 불스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제가 집에서 좀 쉬면서 이 경기를 보던 와중에 브레이킹 뉴스가 떴습니다. 바로 레이커스와 샬럿의 트레이드가 전격 취소됐습니다. 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 트레이드가 아예 없던 일이 됐고 또 그 이전에 어떤 트레이드 취소건이 있었는지 함께 그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짜증납니다. 판타지 이야기를 계속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이 트레이드가 이뤄지고 나서 제가 바로 달트 커넥트를 애플 시장에서 먹었거든요. 왜냐면 30분 이상 뛸 게 자명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결국에는 이 트레이드가 취소되면서 마크 윌리엄스는 샬럿으로 다시 갔고 레이커스는 달튼 커넥트를 다시 데려오는 그런 결과가 됐고 2031년 드래프트 픽도 회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트레이드가 취소됐을까요? 일단 트레이드가 일어나고 나면 반드시 신체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 선수가 몸에 이상이 없는지 그 다음에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여기에 드러나지 않은 혹은 부상 부위가 있는지 체크하기 위해서인데 일단 트레이드 이후에 실시한 신체 검사에서 마크 윌리엄스의 몸 상태에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고질적인 부상이 바로 허리입니다. 허리 쪽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다른 부위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다고 하는데 결국 레이커스 입장에서는 당연히 취소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일단 맨 처음에 트레이드가 일어날 때는 메디컬 보고서만 받아요. 그러니까 라펠링카 단장 입장에서는 마크 윌리엄스의 신체 상태에 대한 그런 보고서를 이제 서면으로 받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서로 트레이드를 합의하고 그리고 나서 각자의 팀으로 가서 그러니까 트레이드된 팀으로 가서 메디컬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결국에는 마크 윌리엄스가 레이커스가 실시한 신체 검사 메디컬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레이커스는 우리가 마크 윌리엄스를 데려오는 건 반년 렌탈도 아니고 1, 2년 쓸 것도 아니고 돈치치와 함께 향후 5년에서 10년까지 활용하기 위함인데 라모나 쉘번의 이 보도에 따르면 레이커스는 향후 5에서 10년 동안 윌리엄스가 건강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트레이드를 취소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자, 그리고 추가 보도에 따르면 샬럿은 트레이드 당시에 레이커스에게 정확한 의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마크 윌리엄스의 몸 상태가 어떻고 또 과거에 마크 윌리엄스가 이런 부상에 있었고 또 이런 부상 위험에 시달렸었다라는 보고서를 정확하게 제출하지 않은 거죠. 물론 보도가 더 나와 봐야겠습니다만 일단 현 시점까지만 놓고 본다면 샬럿이 좀 상도에 어긋난 일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샬럿이 먼저 제시를 했고 그리고 정확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 때나 한 거죠. 일단 빨리 딜 만들어 놓고 보자. 이렇게 지금 일처리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의문이 저는 개인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샬럿은 어차피 들통날 수밖에 없는 일을 왜 저질렀나 이거죠. 레이커스 의료진이 아무리 멍청하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로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될 정도의 몸 상태였다면 샬럿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굉장히 근시안적이고 어떻게 보면 상도가 없고 좀 양아치 같은 그런 근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현재까지 나온 보도가 사실이라면. 자, 두 번째, 레이커스의 메디컬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정도면 대체 몸 상태가 얼마나 나쁜 것인가. 그러니까 마크 윌리엄스의 진짜 지금 건강 상태가 궁금합니다. 제가 레이커스 의료진을 계속 얘기하는 건 레이커스 의료진은 사실 30개 팀 가운데 평균 이하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폄하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이거는 샬럿이 레이커스의 의료진을 도리어 정말 알로 보고 무시한 처사가 아닐까. 그래서 마크 윌리엄스의 몸 상태가 도대체 얼마나 나쁘면 레이커스가 이 딜을 취소하면서까지 이렇게 또 일처리를 가져갔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윌리엄스의 몸 상태가 지금은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세 번째는 샬럿은 왜 마크 윌리엄스에 대한 배려가 눈꼽만큼도 없었던 걸까요? 자, 마크 윌리엄스는 젊습니다. 그리고 2001년생이고 그리고 여전히 부상만 없다면 샬럿이라는 아무런 프랜차이즈에서 그래도 훌륭한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는 아주 인성도 좋은 선수예요. 많이 다칠 뿐이지. 그리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닉 리차즈를 내보냈기 때문에 마크 윌리엄스를 내보내는 것 자체가 사실 쉽게 이해가 가진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유서프 너키치를 데려오긴 했습니다만 누가 봐도 샬럿은 마크 윌리엄스, 라멜로 볼, 브랜든 밀러 체제로 가야 되는 팀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의아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완전히 하자가 있는 그런 상품을 사기로 판매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제가 왜 배려라는 이야기를 했냐면 분명히 샬럿은 이 시나리오에서 마크 윌리엄스가 트레이드 취소되면서 우리가 다시 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무조건 조금이라도 했을 겁니다. 예, 그랬을 때 마크 윌리엄스가 뭐 받을 상처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케미스트리에 대한 이슈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 선수들이 뭐 산전수전 다 겪은 뭐 세스 커리 같은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스 커리는 이제 팀 동료긴 한데 이제 이 바닥이 비즈니스고 이런 것들을 직접 알기도 하지만 내가 내 스스로 그런 걸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짬밥이 없잖아요. 그러면 마크 윌리엄스는 내가 나가고 싶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윌리엄스가 2배, 3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네, 본인의 뭐 이런 부실한 몸 상태가 만천하에 널리 알려진 것도 그렇지만 나를 드래프트로 뽑고 나를 키워주고 있는 팀이 그 다음에 나의 그런 것들을 숨기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렇게 내보내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2배, 3배 상처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마크 윌리엄스가 정말 경기를 뛰지 못했던 부분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마크 윌리엄스가 고의로 팀을 해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없었다는 점에서 저는 샬럿이 마크 윌리엄스에 대한 배려를 정말 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취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메디컬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보고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서류만 검토하고 트레이드를 단행하고 그 다음에 메디컬 테스트를 진행하죠. 그런데 메디컬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선택은 딱 2가지예요. 첫 번째, 지금처럼 트레이드 전면 취소. 두 번째, 당초의 조건을 수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명권을 한 장 더 준다든지 아니면 지명권을 한 장 빼앗아 온다든지 아니면 뭐 선수를 추가시키고 감소. 그런데 핵심 선수끼리가 트레이드가 되고 메디컬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면 롤 플레이어나 혹은 벤치 자원들을 추가시키고 그 다음에 감소시키는 그런 그림이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진행을 해요. 그런데 이번 레이커스와 샬럿의 트레이드는 전자입니다. 트레이드가 전면 취소됐습니다. 왜 취소가 됐냐면 데드라인이 지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데드라인에 여유가 있었더라면 아마도 당초 조건을 수정했을 거예요. 레이커스가. 왜냐하면 이 선수에 대한 몸 상태를 조금 더 지켜보면서 우리가 또 더욱더 컨디셔닝에 더 긍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더 데려가고 싶었다면 아마도 샬럿 호네츠 쪽에서 선수를 더 받아왔거나 아니면 드래프트 지명권에 대한 그런 정보를 수정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데드라인이 지났기 때문에 취소할 수밖에 없어요. 취소하지 않으면 그냥 레이커스가 몸 상태 여러 부위에서 문제가 생긴 마크 윌리엄스를 데리고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취소를 해야 되는 사례입니다. 자, 그렇다면 메디컬 이슈 트레이드 취소 사례는 언제가 있었을까요? 네, 비교적 최근 사례부터 찾아보면 2009년에 뉴올리언스 호네츠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뉴올리언스에서 타이슨 챈들러가 뛰고 있었는데 크리스 윌콕스, 조 스미스와의 트레이드를 일단 합의했어요. 그런데 신체 검사 과정에서, 그러니까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로 가는 거였으니까 썬더의 신체 검사 과정에서 챈들러의 발가락 부상이 발견된 거죠. 그런데 챈들러는 굉장히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금 나의 발가락 부상을 발견한 썬더의 팀 의료진이 2년 전 2007년에 내 발가락, 그 발가락을 수술해준 장본인이다. 그런데 이런 결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뉴올리언스에 잔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뻘쭘해지는 거죠. 팀이나 선수나. 결국에는 메디컬 이슈로 트레이드가 취소됐고요. 2017년에는 메디컬 이슈로 트레이드 내용이 수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뭐냐면 보스턴이 아이지아 토마스를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로 트레이드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메디컬 테스트 과정에서 고관절 부위에 추가 부상이 발견됐어요. 자, 그러면서 결국 보스턴이 이렇게 된 거죠. 오케이, 그러면 내가 2라운드 픽 한 장 더 줄 테니까 트레이드 완료하자. 클리블랜드 역시도 오케이, 그러면 2라운드 픽 한 장 받고 요거는 없던 일로 하는 대신에 그러면 트레이드 조건을 수정해서 딜 던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지금처럼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지난 시점이었다면 클리블랜드가 응하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더 받을 수가 없으니까, 조건 변경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때는 8월이었어요. 비시즌이기 때문에 데드라인이 없죠. 그래서 클리블랜드는 알았어, 2라운드 픽 한 장 더 줘, 이렇게 하면서 트레이드의 조건이 변경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크 윌리엄스 달튼 커넥트는 이미 트레이드가 일어나고 마감일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안고 가거나 취소를 해야 되는 수밖에 없고 조건 변경은 안 되는 거였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레이커스의 향후 행보는 어떨까요? 마땅한 빅맨 없이 잔여 시즌을 소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크리스천 우드는 지금 유령 선수가 돼버렸고 잭슨 헤이즈가 잘해주고 있긴 합니다만 또 제라드 밴더빌트나 루이 하치무라가 스텝업 했어요. 자, 하지만
이 선수들을 완전히 온전히 빅으로 활용하기에는 높이도 낮고 원래 플레이 스타일도 완전한 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한 지금 빅맨이 없어지게 됐어요. 마크 윌리엄스가 오면서 골밑이 굳건해졌지만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드 취소 전보다는 우승 가능성이 낮아진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지금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영입이 캔슬이 됐기 때문에 트레이드 취소 전보다 우승 가능성이 높아진 건 절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바이아웃 시장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 에이프런 초과 팀들의 한계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레이커스가 이 에이프런을 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이프런을 초과한 팀들은 바이아웃 시장에서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12.9밀 미드레벨 익셉션, 그러니까 MLE를 초과해서 연봉을 받는 선수들을 영입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벤 시몬스 같은 선수들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12.9밀 이하의 선수들만 영입이 가능한데 지금 바이아웃 시장에서 12.9밀 이하의 선수, 특히 빅맨들은 거의 없습니다. 한 데니얼 타이즈 정도? PJ 터커 데려와봤자 뭐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래서 데니얼 타이즈 정도만이 레이커스가 데려올 수 있는 빅맨이기 때문에 바이아웃 시장에서는 딱히 재미를 볼 수가 없다. 네, 그렇다면 결국에는 레이커스의 과제는 이게 돼야겠죠. 첫 번째, 달튼 커넥트 달래기. 물론 이거는 미안해 우리가 뭐 알잖아 뭐 이런 식이 아니라 JJ 레딕 감독이 슈터 출신이기 때문에 달튼 커넥트에 대한 믿음을 플레잉 타임, 그 다음에 코트에 뛰었을 때의 역할 증대, 분명히 이런 부분으로 레딕 감독이 특유의 센스를 발휘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달튼 커넥트도 당연히 상처를 받죠. 사람인데. 더구나 루키 시즌이잖아요. 이제 뭐 2001년생이지만 이제 막 프로 세계에 발을 들인 애송이인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말이 아니라 출전 시간의 증대, 그 다음에 역할의 증대가 있어야 됐고, 달튼 커넥트도 만약에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이걸 잘 살린다면 본인에게나 팀에게나 굉장히 긍정적인 사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잭슨 헤이즈 키우기 프로젝트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잭슨 헤이즈를 키운다는 건 어차피 헤이즈는 플로어가 뭐 높다기보다는 플로어형 선수지 실링이 높진 않아요. 그리고 이미 성장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났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잭슨 헤이즈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셋이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지금 레이커스의 주전 빅맨은 나야. 그렇다면 나는 더 팀이 원하는 그런 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지라는 그런 노력들이 플레이 하나하나에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커넥트와 헤이즈가 긍정적인 그런 마음가짐을 발현시키면서 팀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면 금상첨화죠. 하나의 또 위기 아닌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레이커스가 이번 마크 윌리엄스를 내보내면서 커넥트만큼이나 아주 크게 질렀던 게 2031년 드래프트 픽입니다. 이 드래프트 픽을 뭐 굉장히 가치가 또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픽을 회수했습니다. 딜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2025년 오프시즌을 노리겠다는 보관일 텐데, 원래 레이커스 관련 보도에서 레이커스는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서두르지 않고 2025년 여름에 팀이 더욱더 전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천천히 차근차근 생각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원래 이제 그 플랜으로 돌아오는 거죠. 자, 좋은 선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명권 1라운드가 한 장이 있다면 레이커스에게도 여전히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당장 뭐 이번 시즌 우승에 대한 가능성은 조금 떨어졌을지 몰라도 또 이게 팀이 하나로 단합되고 그 다음에 이 위기를 우리가 한번 타개해보자라는 그런 응집력, 결속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달튼 커넥트는 레이커스로 다시 돌아왔고, 저는 판타지에서 달튼 커넥트를 버렸고, 마크 윌리엄스는 커넥트보다 두세 배의 상처를 받고 샬럿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뭐 더 많은 보도가 나와봐야겠지만, 뭐 제가 찾은 외신에서는 일단 샬럿 호네츠가 상도에 어긋난 약간의 양아치 짓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자, 레이커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이 와중에도 분명히 고민은 됐겠습니다만, 그래도 굳이 내가 이런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리스크를 담당할 필요는 없겠죠. 자, 레이커스로 돌아온 또 커넥트, 또 샬럿으로 돌아갈 마크 윌리엄스, 과연 어떤 표정, 어떤 온도로 본의 아니게 또 복귀전을 치를 수 있을지가 궁금하고요. 자, 레이커스는 오늘 제가 일요일인 관계로 경기 리뷰는 못했습니다만, 레이커스 경기를 봤을 때 오늘 르브론 제임스 없이 인디애나를 잡았거든요. 오스틴 리브스 40점 이상, 루이 하치무라, 스텝업, 지금 모든 선수들이 제 몫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레이커스 경기를 지켜보시는 재미는 이번 트레이드 취소와는 별개로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일요일에 이렇게 집에서 3개를 찍게 됐는데, 참 이 트레이드 후폭풍이
올 시즌에는 유독 그 향기가 짙네요. 그리고 저는 빨리 자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벽 4시에 제가 오늘 중계가 있기 때문에 NBA 중계가 있습니다. 빨리 자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밀워키 경기 혹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보실 분들은 제가 중계하니까 많이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도 열심히 달릴게요. 구독 많이 눌러주셔서 빨리 15만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